현재 자그마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뜨개질을 강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뼈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를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원래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 드림을 안고 무작정 넓은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참 풋풋하고 싱그러웠던 나이였죠. 무작정 이리저리 이력서를 내고 어느 한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멋모르고 둔했던 저는 사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질 못했습니다. 다정하시고 자상하신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사장님을 좋은 직장 상사로 여기고 있었죠. 사모님도 가끔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도시락이나 여타 손수 만든 간식들을 챙겨주시는데 두 분의 금슬 좋은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나중에 사장님처럼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 사모님처럼 든든한 내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두 분 모습은 보기 좋았고 저는 절대로 그 사이를 낄 생각도 못했고 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줄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었죠. 오늘 회식 있으니까 다들 꼭 참석하세요. 큰 계약건이 성사됐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오늘은 실컷 마시고 즐기세요. 회사 앞 한우고깃집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도 그럴 것이 몇 달 동안 직원들 모두가 공을 들였던 바이어에게 드디어 계약 성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은 기분이 좋았던지 모두들에게 회식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간만에 회식이라 그동안의 야근이며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회사 앞 한우고깃집을 가고 술잔을 부딪히며 사람들끼리 즐거운 회식 분위기를 누렸어요. 평소에 제가 호감을 갖고 있었던 남직원도 있었는데 회식을 틈타서 남직원과 여러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디선가 저를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 탓이려니 했어서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슬쩍 돌아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사장님이 저를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확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며 직원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제가 스스로의 주량을 알고 있었기에 나름 절제하며 마셨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을 가눌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마지막에 와서 제게 몇 번 잔을 주기는 했었는데 거부하면 좀 그런 탓에 몇 잔 마신 게 화근이 되었던 듯 싶었습니다. 독한 술을 주셨던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졸려서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제가 호감 갖고 있던 남자 직원과 제가 잘 되어서 결혼을 해 신혼여행을 가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지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꿈을 꾸다가 햇살이 너무 눈이 부셔 부스스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주변이 제가 알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느 남자가 있었는데 혹여나 정말로 제가 호감 있는 남직원인가 싶어 설마하니 했었더랬죠. 사장님? 설마 사장님이세요? 뒤척임의 남자가 몸을 제 쪽으로 돌리니 저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회사의 사장님인 게 아니겠어요. 헉소리가 나면서 저는 후다닥 자리에 일어나서 몽땅 챙겨 입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부랴부랴 집으로 갔고 집에서 이불을 덮고 한참이나 얼이 빠져 있다가 상황을 알아챈 후에는 이불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차마 그대로 회사를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며칠간 집에서 버팅기고 있었는데 집에서 쉴 새 없이 전화가 왔고 회사 사람들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지만 꼭꼭 문을 잠그고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곧장 잠수를 탔으면 좋으련만 이번 달 방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없고 적금이며 공과금이며 돈 나갈 일들이 천지였기에
저는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월급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작정했습니다. 며칠 만에 모습을 드러내자 회사 동료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저를 보자면서 옥상으로 저를 불러내는데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듯 싶더라고요. 담배를 물고 긴 한숨을 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가 처리해뒀어. 지금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쉬지 그래. 가족 같은 회사인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줄까봐. 저 이번 달 월급만 타고 그만두려고요. 사장님이랑 얼굴 부딪혀서 보기가 힘드네요. 왜 제가 그날 아침 사장님 옆에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당차게 말하자 사장님이 저를 그윽히 보더라고요. 나 사실 전부터 미수정한테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자꾸 미수정은 내 마음을 외면해버리고 구호석 같은 녀석한테만 관심을 갖는 게 화가 나더라고. 내 진심도 몰라주고. 하지만 그날은 나도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미수정을 택시에 태워주려고 하다가 내 본심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실수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 어쨌든 난 미수정한테 진심이었으니까. 라고 별난 말을 짓거려대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사장의 귀싸대기를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사장님 미쳤어요? 사장님 부인 있으시잖아요. 딸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구호석 씨는 사장님과 다르게 미혼이에요. 사장님이랑 사정이 다르다고요. 나 부인하고 등 돌리고 산 지 오래됐어. 아마 우리 와이프도 남자친구 꽤나 많을 거야. 체면 세우느라 애 보고 나랑 같이 사는 거지. 우리는 정이 없는 사이야. 조만간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 어차피 아이도 와이프가 키울 거니까 우린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장님의 끈질긴 구애는 계속되었어요. 저는 예정대로 월급을 받고 그 회사를 박차고 나왔고 악몽 같은 시간을 잊으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만 제게 맞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회사를 찾게 되었는데 그곳은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막 물려받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도 3, 4명밖에 없는 작은 회사였어요. 똑 부러진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뽑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경리로서 회사 일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저는 전에 회사보다 안 좋은 조건이고 월급도 작은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제게 몇 달 후 크나큰 시련이 곧 닥쳐와서 저는 그 회사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입니다. 지금 17주 됐습니다. 그간 소식이 있었을 텐데 여태 임신을 모르셨다니 본인 몸을 좀 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기겁할 소식이었죠. 지난 일을 잊으려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게 살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게 억울하고 분통해서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저 사장님 때문에 임신했다고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부터 했으니 어쩌면 좋아요. 사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물어내라고요. 아들이래 딸이래. 대뜸 사장님은 제게 꺼낸 첫 마디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부터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속의 아이를 보고 넌지시 파란색 이불을 준비해야겠다고 전한 걸로 보아 남자애 같은 느낌이 들어 분통이 터지는 와중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지요. 그러자 사장님은 기쁜 얼굴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미스정. 내 아들을 낳아주기만 한다면 우리 와이프랑 이혼하고 미스정과 제 2의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아들을 기다려왔는지 알아? 우리 어머님이 제일 반기실 거야. 미스정을 며느리로 맞아주실 거라고. 라고 말하는데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랑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그것도 본부인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갈 마음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뒤돌아선 뱃속 초음파 사진을 보고는 많은 갈등을 해야 했습니다. 모성애가 꿈틀거려 뱃속 아이를 낳을 용기밖에 없었던 제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장님이 곧 부인과 이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전에 사장님께서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라는 것에 중점을 두며 후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원들이 했던 말들도 기억이 났어요. 우리 사장님 집안이 엄청 유서 깊고 부잣집 집안이라고 하더라고. 완전 땅 부자고 갖고 있는 아파트도 100채가 넘는다고 하던데? 라고 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뱃속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한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뱃속 아기를 낳기로 했어요. 사장님은 마침내 제가 꿍꿍이에 넘어오자 기쁜 듯 저를 아내보다 더 귀한 아내처럼 대접해주며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여태 보지 못했던 최고의 것을 제게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주는 것이라 받았지만 애시당초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장님이 하루빨리 이혼하고 아기를 낳기 전에 법적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되었음 했어요. 그러나 사장님의 말과는 달리 막달이 다가오도록 이혼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속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남자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싶어 그냥 애고 뭐고 그 남자를 떠나서 혼자 애를 낳으려는 생각에 연락을 끊었는데, 웃긴 건 어떻게 사람을 시켜 저를 찾아낸 건지 갑자기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진통이 온 저를 병원에다 데려다 준 건 바로 사장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 내 핏줄이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아버지 없이 낳아준 게 너무 미안해서 감정이 복받쳤는데 사모님이 제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사장님이 아이를 낳은 제게 머리채라도 잡을 줄 알았더니만 이내 따뜻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미스정.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는데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다행이에요. 내가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와요. 아가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라고 맘 편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받고 험한 소리만 듣게 되지. 사모님은 어쨌거나 사고이기는 했지만 남편의 아이를 낳은 제가 곱게 보이지 않을 텐데 손수 챙겨주고 심지어 산후조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의 말과는 달리 사모님이 다른 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친언니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에 잠시나마 사모님 자리를 탐낸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사모님 곁에 있을 수 있나. 도저히 인간으로서 그런 양심은 남아있질 않아서 몇 번이나 사모님의 제안을 사양했으나 사모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던지 온유하게 보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남편이 밖에서 당신을 몰래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옆에 두고 감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에요. 난 우리 남편 사랑하고 우리 딸아이의 아빠를 당신에게 보낼 생각이 없거든요. 어차피 나는 몸이 안 좋아 둘째를 가질 수 없는데 시댁에서 그토록 아들을 바라시니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어린 아들하고 당신하고 떨어뜨리는 것도 후환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둘 다 속편히 내 곁에 두기로 했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비로소 사모님의 속내를 알아채고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사모님이 연이어 찾아와 재촉을 한 이유를 들어 사장님 댁에 들어가 공식적인 세컨드로 살게 되었네요. 옛날에 돈 많은 재력가나 만석군들은 본부인 있고 작은 부인들 줄줄이 두었다던데 저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고 세컨드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우아함을 잃지 않고 투기를 하지 않은 채 저를 대해주었고 제 아들도 친아들 마냥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다 알만한 나이였던 10살의 어린 딸아이는 제게 유독 표독스럽게 굴었지요. 아줌마, 나 아줌마 누군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래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 눈물 내게 해준 것처럼 나는 아줌마 피눈물 나게 해줄 거예요. 아줌마 아들도요. 라고 얘기했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이는 사모님께 크게 혼이 나곤 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세컨드로 인정하고 일하는 아줌마에게도 제게 깍듯하게 대하라고 일러주더라고요. 거기다 사모님은 저를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하고 일하는 아줌마에게 제게 깍듯하게 대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거기다 친정 부모님께도 제가 부잣집에 시집갔다는 것을 알리고는 세컨드 얘기는 빼고 집안 사정상 결혼식만 못 올렸다는 얘기를 하며 집안에 저희 친정 부모님을 초대해드렸습니다. 부잣집 분위기에 넋이 나간 부모님께서는 제게 잘했다 잘했다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제 아들을 안아주시더라고요. 우리 현정이가 시집 하나는 잘 갔네 그려. 네 덕분에 나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우리 손주 종종 보러 올 테니 몸 관리 잘하고 신우이랑 잘 지내. 신우이가 참 사람이 좋더라. 라며 졸지에 시누이가 된 사모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자에도 없는 부잣집에서 살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께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으며 우리 아들에게는 친엄마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장님하고는 거리를 두고자 했어요. 단 한 번도 사장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기에 사모님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남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몇 번 제 방 문 앞에 서성거리던 사장님을 멀리 내쫓았지요. 사장님 역시 제 맘이 느껴졌던지 점차 관심이 멀어져 갔고 이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듯 사모님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만을 지키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과 사모님이 부부 동반으로 등산에 가게 되었는데 뭐가 잘못됐던지 두 사람이 실종이 되어 며칠 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한순간에 저 세상 사람이 되다니. 사모님의 죽음은 더할 나위 없이 슬펐고 사장님 역시 아이 아빠로서의 감정이 있었던지 막상 떠나니 죽을 만치 가슴이 아렸습니다. 두 부부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린 딸아이의 곁에 있어 주었고 딸아이는 당시 중학생이었지요. 그 많은 재산은 딸에게 갔으며 친척들은 많은 재산이 어린 딸에게 떨어진 것을 알고 굶주린 늑대처럼 달겨들었습니다. 그러자 생각 외로 딸의 반응이 단호하더라고요. 난 여기 계신 작은 어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작은 어머니도 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제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난 우리 엄마에게 교육받은 것처럼 작은 어머니를 믿어요. 라고 제 손을 잡아 끌며 자신을 돌봐주겠다던 친척들을 물리는데 그 덕에 저는 그 아이를 지켜주는 보호자이자 후견인이자 그 아이의 엄마나 다름없게 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은 탓에 딸은 철이 일찍 들어서 그 나이 때 흔한 사춘기에 반항 한 번 없이 잘 자랐고 저는 그런 딸을 제 딸이나 다름없이 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식으로 키우기로 맘먹었습니다. 사모님이 제게 잘해주고 힘이 되어준 것처럼 저는 딸아이에게 사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저를 세컨드라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아들에게는 핏줄이라고 살뜰하게 대했어요. 하며 저를 시시때때로 경계했는데 아마도 딸에게 있는 재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딸을 설득하여 몇 번이나 후견인을 바꿀 것을 얘기했지만 딸은 오로지 저 아니면 싫다고 했어요. 딸의 고집으로 인해서 저는 그 아이를 맡아 기를 수가 있었지만 시댁의 살벌한 트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버렸죠. 때때로 그들의 지나친 생트집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지키고자 했으니 본분을 다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것이 제게 사모님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 아들을 돌보면서 딸아이의 도시락이나 학원 등을 손수 다 알아봐 주었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아이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딸은 잘난 부모를 닮아서 그런지 흡수력이 뛰어났어요. 지적 호기심도 많아서 늘 모범생이었고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반면 제 아들은 말이 많이 느려서 걱정이 되었고 누나와는 달리 받아들이는 것도 느렸죠. 뭐 나중에는 평범한 남자애로 자라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자식의 그늘 밑에서
정신없었던 저는 제 인생을 아이들에게만 쏟아부으며 아이들의 행복만 바라고 살고자 했는데, 그러다가 운명처럼 예전에 제가 잠시 일했던 젊은 사장님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는 딸의 생일이라 아들과 함께 딸이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좋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낯선이가 저를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미수정 맞죠? 혹시나 기억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 미수정 상사였는데 미수정이 회사를 너무 잠깐 다녀서 기억이 안 나려나? 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 제가 임신한 걸 알고 난 후 그만뒀던 작은 회사의 인상 좋은 젊은 사장님이셨어요. 어떻게 저를 알아봤던지 저는 얼떨결에 인사를 하며 맞았는데 이를 딸이 눈여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저는 젊은 사장님과 가끔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난 회사의 동료로서, 그 다음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점차 한 발자국 서로가 이성으로 다가오며 새로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한 건 처음이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은 정말 말로 못 닿을 정도로 황홀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쯤 되니 그 사람과 가정을 갖고 평범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는 결혼 안 한 미혼이었지만 저는 이미 아들이 있으니 공정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때에 따라선 그 딸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남자한테는 혹독한 시련이나 마찬가지였죠. 그것 때문에 저는 몇 번이나 그를 놔주려고 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은 채 저와 결혼하자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말해도 그는 눈 하나 깜찍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 사람 부모님께서 큰맘 먹고 저를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 입을 여시더군요. 사정은 충분히 들었네. 난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자네가 좋다니 부모인 우리가 져주기로 했네. 단도직입적으로 자네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걸세. 100번 양보해서 자네 아들까지 데려오도록 허락해 주겠지만 딸아이까진 좀 힘들 것 같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자비를 바라지 말게. 자네도 솔직히 자네 딸도 아닌데 굳이 맡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착잡해져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딸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기로 했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마음이 바뀌어 버리니 돌아가신 사모님 앞에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딸에게 미안했지만 제 인생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재산 노리고 딸 곁에 있다는 오해도 받기 싫었고 툭하면 생트집을 잡고 제 머리채를 노리는 시댁 식구들하고 싸우는 것도 지쳐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오긴 했지만 평범한 가정의 아내로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게 제 진심 어린 소망이었어요. 마침 고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딸아이의 후견인을 자처하기도 하고 딸아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인이 되니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말 많은 딸은 자신이 고모와 살게 될 사실을 깨닫고 저를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놔두고 지금 어딜 가는 건데요? 나 어른 될 때까지 곁에 있어주기로 했잖아요. 그 아저씨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날 버리는 거예요? 친아들인 동준이만 쏙 데리고요. 작은 어머니가 나도 동준이랑 똑같은 자식이라 그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두고 가려는 건데요. 유미야, 친척들이 계속 곁에서 나를 들들 볶으며 너에 대해 왈가왈부 참견하는데 나도 이제 지쳤다. 네 재산 이때까지 고이 모셔두고 한 푼도 허투루 쓴 적 없어. 네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모님께서 잘 맡아주실 테니까 고모랑 같이 있어. 너도 나보다는 핏줄인 고모가 낫지 않겠니? 다 널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응? 종종 너 보러 동준이랑 같이 갈게. 됐어요. 나 그동안에 아줌마랑 싸운 적도 있고 아줌마를 진심으로 엄마라고 생각하며 여태 살았어요. 아줌마도 그렇다고 해서 지난 악감정 다 버리고 믿고 곁에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못 다하녀도 아줌마한테 다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줌마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네요. 다신 나 아줌마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라고 얘기하며 팩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간 딸아이랑 쌓인 정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찢어지기에 아팠지만 저는 창창한 제 젊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딸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만 혼란스럽지 않게 곁에 있으려고 했지만 하필 제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갖는 바람에 그렇게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인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사장님의 큰누님한테 딸아이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러자 고모님이 알아서 저희 아들 몫을 분배해 제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집안과 인연을 자르고 새로운 저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참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일이랑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키울 욕심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 이 정도도 충분히 당신이랑 우리 애들 어렵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사업을 확장하면 그러면 그만큼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젊은 날 그랬다가 망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느꼈어. 난 괜한 모험 안 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데 어쩜 한마디를 해도 그토록 사랑스럽고 예쁘게 하는지 제가 뒤늦게 남편 복 하나는 있다 싶었네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제 딸은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고 딸이 귀한 집안이라 시댁 식구들의 애정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매일매일이 달달하고 행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저를 참 많이 아껴주고 예뻐해 주셨고 남편도 저를 존중했으며 자식들 역시 저를 좋은 엄마라 여기며 하루하루 행복에 겨워 살게 되니 이대로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다 마음씨 좋은 제 남편 덕분이었죠. 요새 말로 정말 제가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잊고 있었던 딸이 떠올랐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정말 별안간 잊고 있었던 딸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딸과 헤어진 지 10년 정도 돼 있었고 그 전에 가끔 딸에 대해 소식을 받으려고 고모님께 연락을 드려봤지만 딸이 잘 지낸다는 소리와 그 아이가 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저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지요. 가슴 한켠이 콕콕 쑤셔왔지만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된 딸에 대해 겉도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딸에게 억지로 만나자고 하는 것도 그래서 딸이 주는 응당한 벌이라고 여기며 살기로 했어요. 물려받은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니 그걸로 좋은 데로 시집가고 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네,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바보 같은 결정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다른 친척을 만나 딸의 소식과 딸을 맡은 고모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저는 듣고서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고모네도 사업을 했는데 글쎄 유미에게 떨어진 재산을 가로채서 부족한 자금으로 썼다지 뭐야. 거기다 그 돈으로 지 아들들 장가 갈 때 집 한 채씩 사주고 흥청망청 지네들 위해서 다 썼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동준 엄마가 동준이도 안 주고 양심껏 지켰던 재산인데 작정하고 유미 대학생 되자마자 내보냈대. 그 불쌍한 거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소식도 모르고 있었어. 그 영특한 애가 대학은 졸업했는지 시집은 갔는지 그애 생각하면 내 속이 다 답답하네 그려. 라고 하는데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며 서둘러 유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을 찾아가서 우리 유미 어딨냐고 그 불쌍한 것을 어떻게 재산만 빼앗고 내쫓을 수가 있냐고 악을 썼지만 고모님은 저를 기가 막힌 듯 파렴치한 여자로 몰더라고요. 너희 팔자 고쳐보겠다고 의붓딸 떠넘기며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걱정해주는 척이야. 걱정해주는 척은 너도 네 아들 목 떼가서 그걸로 잘 살았으면서 이제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됐고요. 그래서 우리 유미는 어딨어요? 나
당신이 우리 유미에게서 뺏은 재산 법적인 조치 다 취해서 받아낼 거예요. 단단히 각오하세요. 라고 엄포를 넣은 뒤 저는 사람을 시켜서 유미를 찾아내기로 했어요.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안함과 죄책감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잘해주었던 사모님을 뵐 면목이 없더라고요. 고모님이라고 해서 믿었던 건데 어떻게 조카한테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른 건지 믿었던 제 스스로가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눈이 빠질 지경이었는데 다행히 제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어서 유미를 만나기 위해 채비를 차렸어요. 그런데 제가 유미를 찾기 위해 부탁한 업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주저하고 머뭇거려서 저는 그 남자가 돈을 더 요구하는 줄 알고 돈을 더 내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사람은 입을 여는 대신 제게 사진 뭉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받아보니 유미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미가 분명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오히려 전보다 밝은 얼굴로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이건 분명 사랑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사진을 몇 장 더 보니 역시나 유미는 어느 남자와 함께 팔짱을 낀 상태로 백화점에 아기 옷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제법 배가 부른 걸로 보아서 임신 7개월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했나 가엾은 유미를 지켜주고 보듬어줄 따뜻한 남자가 나타났을까 싶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맘 한켠이 점차 사그러들고 녹아들 때쯤 저는 사진 속 유미 곁에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동공을 확대하며 손에 있던 사진들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업체 사람은 제가 떨어뜨린 사진을 주워주었는데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게 알고 싶지 않는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유미 양이 사장님의 숨겨진 여자로서 살아갔던 게 말이에요. 얼떨결에 치명적인 사실까지 발견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사장님에게 뭐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머리가 어지러워 잠시 휘청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챙기고 유미를 찾느라 남편이 바빠지고 바깥으로 도는 것조차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예산일로 여겼던 게 큰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출장도 가고 야근도 하고 가끔 외박도 하고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단 한치도 생각했던 적이 없었기에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랬으려니 생각했던 건데 맙소사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그것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미랑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된 건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 유미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아줌마, 나 아줌마 누군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래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 눈물 내게 해준 것처럼 나는 아줌마 피눈물 나게 해줄 거예요. 아줌마 아들도요. 죗값을 이렇게 받는 건가?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일단 유미의 연락처를 받고 그 애를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하자 유미는 제가 연락을 했다는 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기꺼이 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진 10년 만에 만난 한때나마 작은 어머니로 부른 사람에 대한 예의치곤 각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그 애가 살고 있다는 작은 아파트로 갔고 문을 열어주는 유미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작은 어머니. 아파트 벽면에는 빽빽하게 내 남편과 찍었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더 치욕스러웠던 것은 나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내 남편이 나를 그토록 사랑스럽게 봤던 그 눈빛으로 하나같이 유미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분명 유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내 남편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가까워졌고 어떻게 아이까지 가지게 된 건지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잠시나마 봤던 제 옆에 아저씨가 분명해서 다가갔고 아빠같이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내연녀인 유미의 뺨을 칠 수도 없었어요. 분노도 분노지만 이상스럽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저는 그 아이 앞에서 여지없이 통곡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유미가 제게 티슈를 가져다 주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더라고요. 같은 위치가 돼 보니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엄마가 작은 어머니를 받아들여 주신 줄 아시겠어요? 나는 똑같은 위치가 돼 보니까 작은 어머니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뱃속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찬란한 인생을 위해서 책임져야 할 것을 기꺼이 저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요. 설마 나를 2번 버릴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고 그대로 유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모님이 그래왔던 것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결코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잘못했어 여보. 나도 정말 유미와 당신과의 관계를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어. 하지만 그때 이미 유미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당신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아이 가진 유미를 내칠 수가 없겠더라. 솔직히 헤어질 자신도 없었어. 어차피 당신이랑 유미는 법적으로 한 번도 얽힌 적이 없으니 전혀 문제될 건 없잖아. 도덕적으로도 나는 분명 처음에 몰랐으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유미 우리 집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건 힘들까? 유미는 당신과 함께 사는 거 우리 딸이랑 동준이랑 다 같이 사는 거 좋다고 했어. 그러니 당신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보? 말 같지 않은 논리에 저는 유미에게 더한 화까지 남편에게 화를 풀어버렸고 몇 번이나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맘먹고 제가 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저를 붙잡았지만 결국 나중의 선택은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운 나이의 유미였던지 제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넉넉히 주겠다고 하면서 제 딸은 놓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미와 제가 평행이론의 인생을 산 것처럼 행여나 제 딸도 유미처럼 나 같은 팔자를 물려받을까 싶어 무조건 데리고 나왔습니다. 더불어 재산도 최대한 챙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은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서 그 이후로 평생 혼자 살고 있고 전 남편이 준 돈으로 카페를 차려 뜨개질 공방을 같이 운영하며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 새끼들은 잘 자라주어서 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계획을 갖고 있네요. 부디 제 인생의 평행이론은 더 이상 되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제는 아무 감정이 남아있질 않으니 유미가 전 남편과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제 남편을 유미에게 준 것이 사모님에 대한 은혜를 갚은 셈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네요.